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일 고우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0.3%, 코스닥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이렇게 또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오늘 좀 증시가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반전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만큼 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좀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 하락에 비해서 반등량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전저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이 전체적인 증시 추세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좀 하락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또 한번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11월 달에도 음봉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25일봉선까지도 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끝내고 횡보장을 이어갈지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 물량이 금융 투자고요. 금융 투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사실 롤러코스터 장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을 대비해서 그런 우량주 실적주들 있죠. 그런 주들이 또 배당금을 잘 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금리 관련 은행주, 보험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미래 성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좀 그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 좀 메타버스 같은 경우 사실 실체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오르긴 해도 사실 추천은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일봉상으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241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확실히 한번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팔았다가 샀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바이오주 이런 좀 실적이 없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있는 그런 실적주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랐죠. 4.5원 올랐고요. 1178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61선 터치 안 하다가 한번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계속해서 이 라인을 형성해서 또 횡보를 해갈지 아니면 바로 또 고점을 뚫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은 환율이 꽤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주식도 언젠가는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을 날이 올 텐데요. 그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돈을 다 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6% 근처에서 지금 1.5% 후반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자리를 잡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날에는 또 증시가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뭐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게 나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오늘 뭐 600원 하락해서 3.6% 하락했고요. 15,65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약세를 띄고 있었고요. 갭 메우기를 할지 아니면은 좀 행보를 할지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일단 전자로 네,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거래는 뭐 50원 정도 올랐지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별로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확실히 지금 10월 21일부터 해가지고 거래일 중에 하루 정도 빼고 전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그래서 확실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네, 박스권을 만들다가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와서 이제 이 양운 구름이죠. 네, 이런 라인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요 정도 라인, 양운선 혹은 60일선을 받쳐주는 선에서 재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1선이 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한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지지 라인을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를 먼저 보게 되면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멈췄다가 뭐 중간중간에 또 매도를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가 그래도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계속 꾸준히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연기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 그렇지만 하지만 코오롱 플라스틱은 사실 연기금 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급 정도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뭐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나가는 것도 그냥 차익 실현 겸 이제 나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이 뭐 기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막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준다. 지금 꾸준히 지금 10월 22일부터 들어와 주는 것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2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지금 JP 모간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JP 모간이 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좀 바이오 종목에서 JP 모간 수급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런 하루하루 차익 실현을 위해서 또 매수했다가 또한 뭐 10% 내외로 급등을 했을 때 또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믿는 세력은 아닌데요. 아무튼 지금은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진다. 지금 JP모간이 금요일에도 들어왔던 것 같고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은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정도를 메워갔을 때 반등을 해줬을 때 이제는 21선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코오롱 플라스틱은 한번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 21,000원대를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다가 네, 확실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일 때 네,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단가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네, 오랫동안 좀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터졌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차량 대전환입니다. 네, 차량 대전환기죠. 4차 산업혁명에 이 전기차와 수소차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아주 큰 기회가 왔고요. 이와 같은 기회가 앞으로는 오려면 이제 한참 뒤겠죠. 또 이제
그런 부품을 모두 바꿔야 되는 그런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또 차량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또 힘이 빠지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주라든지 이런 차량 부품주들 혹은 네, 이렇게 첨단 소재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대주주 지분도 안정적이고요. 지금 코오롱 전체로 좀 움직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네, 힘을 비축했다가 기다려 봅시다. 일단은 때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지금은 네,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